판문점에 있을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난 판문점이 아닐 것 같아. 네. 그래서 그쵸. 알겠습니다. 이것도 달고나님 덕분에 할 수 있는 거죠.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후원해주시고. 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인권연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함이 익명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조선일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팀 서울 체류, 북은 침묵 중.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에이펙 계기 중에 뭐 미중 그리고 또 한미 간의 이제 관세 등에 관한 협약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이제 한반도 평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북미 간에 좀 옛날처럼 만나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들이 있으실 텐데 대북팀이 지금 서울에 와 있다는 거예요. 대북팀의 리더가 누구냐면 여러 부처가 이제 종합적으로 와 있는데 팀장격인 선수는 바로 킴인데 케빈 이번에 킴. 대리 대사가 네. 되는 거죠. 케빈 킴이 좀 특이한 게 이 양반이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야. 그런데 이 선수가 지난 북미 정상회담 때도 협상 실무자였어. 그때 이끌었던 선수야. 네. 근데 이 선수가 다시 왔어. 아니 그냥 온 게 아니라 대리 대사로. 그러니까 대리 대사는 조금 있다가. 네. 이 대리 대사 발표된 거는 어제고. 네네. 그 전에 네, 왔다. 네, 10월 미리. 중순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왔을 때는 네. 그냥 대리 대사 자격이 아니라 차관보, 부차관보 자격으로 네. 온 거야. 그러니까 과거 북미 회담 책임을 졌었던 현직 부차관보 입장에서. 그럼 뭐 당연히 북미 일하러 간에 온 뭔가 거죠. 하려고 온 거죠. 관광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방금 우리 오창익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왔어. 근데 왜 왔냐 그랬더니 지금 조셉 윤이 24일 날 지금 대리대사가 이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대리대사만 있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지만 대리대사를 또 다른 대리대사가 인수인계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그 사람이 누구야? 케빈 킴이야. 네. 그러면 대단히 북미 회담의 재개에 무게를 실어준 거야. 이번에 그렇죠. 케빈 킴을 대리대사, 사실상 대사를 시켰다는 건. 그래서 지금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MBC도 그래서 보도를 계속 하고 있죠. 유엔사도 CNN도 판문점 회동 대비 트럼프 김정은 진짜 만날까? 근데 지금 뭐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해요. 통일부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네. 근데 뭐 지난번에도 알고 봤더니 32시간 만에 성사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에 에이펙 때문에 왔다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트위터에다가 한번 볼래? 32시간 만에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내달 초 방한 헤그세스, 미 국방 8년 만에 JSA 갈 듯. 여하튼 모든 것들이 지금 북미 간에 다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그 지렛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당장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뭐 반가운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경주서 관세 원자력 합의문 쓴다. 뭐 타결이 이번에 에이펙 계기에 될 거라는 관측이 이제 거의 팩트로 굳어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우리 당국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원래 매경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이거. 한미 정상 경주에서 관세 협상 마침표 찍는다. 연내 25에서 15% 인하할 듯. 이게 원래 우리의 요구 조건이었고 뭐 사실 우리 요구 조건대로 타결이 될 거라는 이제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 뭐 그게 남아 있겠죠. 한두 가지 쟁점이라는 게. 달러로만 안 내고 네. 뭐 수화평이 되든 원화로 내든 뭐 그 대출이든. 부분만 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일본이나 우리나 업프론트 방식으로 해서 그냥 몰빵 미국이 원하는 대로 때려 박는 게 그게 무슨 펀드야. 그게 무슨 투자야.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래입니다. 상거래상. 그리고 정책 실장 자체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펀드 전문가다. 네. 원래 펀드 전문가인데 펀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뭐 과태료나 뭐 과징금 벌금 내듯이 내는 게 아니라 투자의 안정성을 보고 판단해서 면밀하게 계약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제 상거래 상례인데 그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조중동은 그런 식으로 막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쫓겨가면서 거래할 것처럼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계속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는 거. 그다음에 특히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실리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네. 그리고 시간이나 국내 여론, 특히 뭐 국힘이나 뭐 조중동 등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익만 바라보면서 갔다는 점.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기대되고 설레이기도 하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보면 판문점에서 만날 것 같지는 않아요. 판문점에서 만나서 좀 걸어가서 판문 가게 가든지 북한 영토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DPRK 처음 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그 경계선 왔다 갔다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진짜 넘어가는 거죠. 좀 더 들어가고 네네. 다른 화면. 중요한 건 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화면을 그림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 다른 화면을 원하든지 아니면 원산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뭐 헬기로 움직이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바깥으로 동해안으로 돌아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굉장히 쇼킹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 김정은은 어떠냐면 지금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허들을 많이 넘어섰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도 들고 저는 양쪽이 만나야 될 이유가 다 지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또 대한민국도 서두르지 않고 우리는 북미가 그렇게 만나는 거 옆에서 박수 칠 준비가 돼 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근데 저 역시 광팬으로 박수 치겠다. 만난다의 51%를 걸고 네. 있는데 실제로 좀 통일부 쪽에 정동영 장관 쪽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에이펙 때 내려올 거냐 경주에 네. 아니다. 네. 나는 판문점에 있을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난 판문점이 아닐 것 같아. 네. 그래서 네. 성동격서 판문점 가능성은 계속 흘리고 싶어. 근데 판문점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명되는 걸 봤을 때는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머니에스 김정관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대미 투자 요구한 상황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시당초 요구했던 대로 가고 있다는 명시적인 이제 팩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미국 쪽은 러트닝 만난 김정관 미국 전액 현금 투자 요구 안 해. 네, 이 정도 입장을 밝혔으면 그럼 미국의 네. 입장이 선회한 거네요. 그렇죠. 네, 좋은 확실히 일입니다. 달랐다. 그리고 한국의 승리라고 제가 어제도 썸네일을 달았는데 미국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버틴 나라야 지금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그 우방국 민주 진영 서방 진영의 그 동맹에 네, 속해 있는 동맹에서. 나라 중에서는 그러면서도 양국 간의 관계가 매우 평화롭고 정상적이잖아요. 그건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거 상당히 매우 의미 있는 것이고 한국의 협상력의 승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미국 상황 뭐 그냥 제목만 보고 가시죠. 머니투데이. 트럼프 손 들어준 미 항소법원 포틀랜드 주 방위군 파견 가능. 미국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네. 독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결국 백악관 부쉈다. 2,850억짜리 골든 연회장 착공. 자꾸 윤석열이 아, 네, 그림자가 비슷하죠. 아른거립니다. 네, 겹쳐 지금 뭐 보입니다. 용산 천도 똑같아. 지금 보여지고 그 민주 시민들의 역사상 최대 규모 700만 최대 규모의
집회에도 불구하고 똥벼락을 내리는 AI 영상을 게재하는가 하면 또 어그로 왕 트럼프, 노킹스 시위, 소로스 같은 좌파들 후원이겠지. 네, 빨갱이로 몰아가는 양상.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나온 과거이긴 합니다만 끝을 알 수 없는 미국의 악몽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 뉴욕 타임스의 지지율표 19일자 지지율표에 따르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3%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란 이후에 김민석 최고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미국에는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닌가? 사실 우리가 최초에 그 윤석열 탄핵 실패했을 때도 그때 얘기한 거거든요. 김민석 당시 최고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촛불 시민 응원봉의 혁명이 이뤄낸 거잖아요. 우린 일주일 만에 일어났어요. 근데 미국에 과연 기적이 가능할까? 아니요, 근데 지난번에 주말에 700만 시위를 보면서 정말 그 SNS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샌디에고니, LA니, 뭐 뉴욕이니 각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역사상 처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아 있을 때도 그런데 가까이 가지 못했던 정도의 폭발력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그래도 죽지 않았구나. 미국의 저력이 있구나. 뭐 이런 면은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근데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방금- 구체적인 힘을 가져야 되죠. 방금 지지율표도 말씀드렸지만 43%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공화계 지지자들의 90% 가까이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난망한 상황인 건 분명하다. 뭐 그러나 트럼프가 지금 저 4년 임기로 하면 정권 초기잖아요. 초기여서 유지하는 거지. 이제 미국도 하나 둘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윤석열 집권 초반부터 엄청나게 싸워왔죠. 네. 네, 진짜 마라톤이 아니라 탄핵까지 전력 질주를 사실 아니, 해왔던 거죠. 그리고요, 네. 그런 싸움이 뭐로 이끌어졌냐면 야당의 승리로 이끌어진 거고요, 그렇죠? 야당이 승리하게 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더 답답하고 더 왕이 되고 싶은 그래서- 욕구가 커졌고 계엄 내란까지 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싸움들은 계속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민주 역량이 상당하다. 국민이 나라를 구하는 게 국민들의 뭐 투잡이다, 뭐 취미다 할 정도로 국민들이 열렬히 싸워주는데도 우리가 3년 넘어 걸렸는데 미국은 트럼프 뭐 이제 막 시작한 것과 다름없으니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간에 700만을 조직해낸 건 저는 박수 보낼 만하다. 여하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